일본은 당연히 북한 붕괴 시에 중국의 시나리오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본에게 유리한 지분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도 질서 재편기라는 위험한 경랑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요, 한반도, 특히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경우에 동아시아 질서 재편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국과 미국인데요. 특히 중국이 발표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야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적어도 7세기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경쟁 또는 충돌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670년 일본이란 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는 우리 한민족의 여러 세력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제 이론에 따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우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만큼 정말 모든 면에서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고 뒤이어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이제 일본 열도에 있었던 정치 세력과 우리 지역에 있었던 정치 세력과는 악연의 관계를 맺고요. 그 위에는 어쩔 수 없이 경쟁, 충돌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적 관계를 보면 그 이후에는 주로 일본 열도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향한 공격이 이루어졌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일어서는 본격적으로 근대와 더불어서 조선을 병탄하려는 기도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한반도의 분단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미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당시 조선을 둘러싸고 가장 처음엔 이익을 작동시키는 나라가 청나라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러시아 또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의 승리를 끝나게 된 것이죠. 일본은 이미 그 시기부터 조선이란 것은 이익선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심지어는 1894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반도의 반 정도를 중립지대로 하는 그런 제안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남진을 물리치고 결국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것이죠. 이런 지정학적 전략적 이해는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분단이 됐고요. 결국 동족 상전까지 일어나는 대전쟁을 겪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일 수가 있죠. 만약 패전된 일본이 통일된 한국을 보았다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 막강한 힘으로 일본 열도까지도 위협할 가능성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은 당연히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의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한 지역의 일부라도 일본의 영토 내지는 일본의 관리권으로 놓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당연히 한반도의 통일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세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엄청난 면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해양에서는 영토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중 간의 충돌 과정에 따라서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현재 북한 지역 내에 일본이 실질적 영토를 확보한다면 당연히 중국을 일부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역사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변할 수 없는 지정학적 구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와 중국과는 경쟁 관계 내지는 갈등 관계라는 것이죠. 아주 길고 넓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주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게 빼앗겼었고 심지어는 연해제 40만 평방킬로미터는 아직도 러시아에게 뺏긴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정학적 관계는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입니다.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는 남진을 흐르면서 일본과 충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때는 일본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홋카이도 지역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는 사할린 지역을 놓고 계속해서 영토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855년부터 시작해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국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구도를 볼 때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관계가 아니라 한반도 북부 지역의 일부를 장악하고 러시아 국경을 맞이한다면 그만큼 훨씬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할 수가 있고 일본으로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일본은 당연히 북한 붕괴 시에 지금 중국의 시나리오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본에게 유리한 지분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의 상황이 불투명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영토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중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다시 러시아가 남진해 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 일 안보 체제에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 우리의 우호 관계 내지는 동료의식이 강화된다면 한시적으로는 일본은 한민족의 통일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문제점들을 우리 잘 짚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이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해답은 나와 있는 것이죠. 다만 그 해답을 어떤 식으로 실천하는가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벌어지는 이런 사태를 놓고 일본은 어떤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